네, 영화 기생충을 비롯해 각종 드라마, 뮤직비디오 등 전주를 비롯한 전라북도 곳곳이 영상 촬영지로 많은 주목을 받았죠. 하지만 전북톡 이 사람 오늘은 촬영지가 아닌 사람들의 주목을 해보려고 합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는 자신만의 독특한 개성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젊은 영화인들이 많은데요. 그 중심에 계신 분이죠. 영화 감독이면서 또 전북 독립영화협회를 이끌고 있는 금태경 이사장 만나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 감독으로는 금태경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전북 독립영화협회 이사장은 박영환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감독님 얼마 전에 전주국제영화제가 끝났습니다. 네. 감독님 영화도 몇 해 전에 이 전주국제영화제에 초청돼서 또 상영된 적이 있다고요? 네, 국제영화제는 장편 경쟁이랑 단편 경쟁이 있는데요. 제 영화는 이제 한국 단편 경쟁에서 상영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2017년도에. 제목은 주성치와 함께라면이라고요. 그때 인기가 좀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때는 또 이제 코로나 전이어서 극장에 표를 구하기가 힘들 정도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네, 내가 연출한 작품이 영화제에 상영된다. 저는 상상도 안 가는데요. 네. 혹시 기분이 어떠셨나요? 우선 전주국제영화제를 간 건 처음이었어요. 저도 이제 다른 영화들을 찍었을 때는 서울이나 다른 지역의 영화제들을 많이 참석을 했었는데 제 지역에서 이제 영화를 상영하는 기회가 생긴다고 하니까 일단 자랑을 너무 하고 싶더라고요. 가족들이나 친구들한테. 네. 너무 이제 설레고 극장에서 영화를 못 봤어요. 처음에는. 너무 떨려서 내 네. 영화를 관객들이 어떻게 볼까. 너무 떨린 마음으로 극장에서 영화를 보려다가 못 봤어요. 제가. 그래서 두 번째 영화를 봤는데 반응이 생각보다 좋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이 굉장히 좋고 상까지 받는 줄 알았어요. 그때. 근데 못 받았습니다. 네, 아쉽게 됐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그 주성치와 함께라면 간단하게 작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제 제 영화는 공통적으로 힘이 없는 친구들이 세상과 싸우는 이야기들을 많이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화도 누명을 받은 친구가 누명을 벗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다른 주변 사람들은 이 친구를 오히려 말리는 상황이 생기는 그런 영화예요. 네, 저는 사실 이 영화에 실제 주성치 배우가 나오나 아니면 네. 또 어떻게 이게 전개가 될까 되게 궁금했는데 혹시 정말 섭외를 해보려고 또 노력도 하셨다고요? 네, 요게 주성치의 팬클럽을 가입을 하면 약간 좀 연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막연한 생각 때문에 팬클럽을 가입을 시도를 했는데 네. 팬클럽 가입이 굉장히 힘들어요. 이제 한 3번 정도 이제 관문이 있는데 네. 그 관문을 제가 통과를 해서 팬클럽을 가입을 했는데 주성치를 이제 팬클럽에서도 안 만난 지가 좀 오래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포스터만 이제 제가 협찬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연락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영화에 나오는 포스터는 다 협찬을 받았고요. 이제 처음 만들자마자 가편집을 사실 그 팬클럽이 한 80명 정도 활동하는데 그 팬클럽 분들께 공유를 해드렸어요. 네. 근데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영화 속에는 주성치는 실제로 등장을 하지 않지만 주성치의 흔적들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영화를 보려고 살짝 찾아봤었는데 네. 이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올려놓은 그 클립 하나를 발견을 했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거기서 어떤 댓글로 네. 이 영화 보고 싶은데 어디에서 볼 수 있나요? 이렇게 댓글을 다셨더니 네. 직접 또 댓글을 네, 다셔서 네, 네. 메일로 보내드리겠다고 맞아요. 그렇게 댓글을 다셨더라고요. 정말로 다 보내주셨나요? 네, 그럼요. 다 보내드렸고 우선은 그렇게 댓글을 다는 영화들이 별로 없어요. 사실 제가 찾아봤거든요. 네. 이걸 보내드려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왜냐면 이게 비공개로 극장이 아닌 이제 모니터로 봤었을 때 감흥이 조금 더 떨어지는 것도 있고요. 근데 다른 영화들에는 이런 댓글이 없더라고요. 근데 제 거에는 있길래 아 그래 이렇게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 보내드려야겠다 해서 보내드렸는데 보고 나서는 연락이 없으시더라고요, 다들. 네, 아쉽게 됐습니다. 네. 네. 저에게도 그 메일 한번 보내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감독님 말씀을 들어보면 굉장히 또 재기발랄한 그런 에너지가 느껴지는데 제가 이 감독님의 영화 제목들에서부터 사실 이걸 좀 느꼈어요. 네. 2013년에는 호랑이 입, 호구, 또 2014년에는 얼음빙, 얼음의 신이라는 뜻으로 빙신, 또 2015년에는 뮤직비디오, 네. 이렇게 예사롭지 않은 제목들이 있는데 또 나름 감독님이 추구하는 철학이나 또 주제가 있을까요? 이제 제목들에 대해서 고민을 솔직히 많이 하는 편인데 이제 호랑이 호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약자들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 같은 약자들도 호랑이 같이 무서운 사람들이다 라는 걸 표현하고 싶어서 호구라고 이제 제목을 지었었고 그다음에 빙어 낚시의 신이라는 뜻이에요. 이제 잘하는 게 없는 친구가
유일한 재능인 빙어 낚시를 발견하는 이야기로 빙신은이라는 제목을 지었고, 이제 뮤직비디오 같은 영화는 제가 졸업하고 나서 뭘 하면서 살까, 지금 무직으로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 영화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정말 생각지도 못한 그런 스토리가 숨어 네. 있었네요. 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이 독립 영화 너무 어렵다, 또 난해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선 독립영화가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 상업영화 같은 경우에는 생각 없이 재미만을 추구하는 영화들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자면, 독립영화는 메시지 전달이 목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감독들이 하고 싶은 것들이 제대로 표현이 안 될 때 관객은 어렵게 다가오는 건데, 그럴 때 해결책이 있어요. 이 감독이 이 장면을 왜 찍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답이 조금 나옵니다. 그리고 독립영화를 처음 접하셨을 때 굉장히 낯설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한 편의 이미지를 가지고 독립영화가 재미없다, 계속 이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나중에 제 영화 한번 보시면 그래도 재미있는 영화들도 있다, 이런 걸 알려주고 싶어서 저는 항상 재미있는 영화를 만들고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다양한 독립 영화를 그 일반 관객들이 말하는 멀티플렉스, 이 영화관에서는 상영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럼 관객들에게는 어떻게 선보이는 건가요? 우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찾아가서 보실 만한 곳들은 계세요. 그러니까 다양성 극장이라고 해서 전주에도 디지털 독립영화관이나 아니면 도킹 스페이스라는 이제 독립영화를 상영해주는 극장이 있거든요. 근데 많이들 모르고 계셔서 이게 활성화는 안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저희 같은 친구들이 해결해야 되는 방안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래도 이 독립 영화를 좋아하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시잖아요. 이게 또 한 번 빠지면 맞아요. 나올 수가 없다고 하던데요. 네. 이제 매년 영화제를 찾는 시네필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 분들을 시네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은 매년 찾아주시고,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도 저에게도 팬클럽이 있거든요. 네. 제 영화를 보고 이제 제 영화들을 너무 좋아하는 팬클럽이 있는데, 이제 아직 회원은 2명이지만 예, 앞으로 더 많아질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친구들은 몇 년 동안 활동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빠지면 이게 매력에 헤어나올 수 없는 게 독립영화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혹시 그 팬클럽 이름이라도 있나요? 이름은 없어요. 그냥 창피해서 사람들이 말을 못 하더라고요. 저한테만 자랑하고. 네네. 예. 아쉽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한편에서는 이 전국의 민간 극장이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어떤 민간 대안극장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이제 상영 커뮤니티 단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역마다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단체들이 이제 네트워킹을 만들고 협업을 해서 상영전을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서 제일 힘든 건 예산일 거예요. 근데 이 예산 자체를 지자체나 영진이 쪽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져준다면 이런 문제를 좀 쉽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감독님과 또 주변 다른 영화인들이 함께 이런 비슷한 일을 추진하기도 하셨다고요. 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도킹 스페이스라는 그 상영 공간이 저희가 지역에서 만든 영화를 지역에서 상영을 하자라는 목적으로 만든 공간인데요. 이 공간이 생기고 나서 굉장히 좀 많은 것들이 바뀌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지역의 커뮤니티 단체들이 저희 공간을 대관을 해서 상영을 하고 이제 기획전을 굉장히 많이 열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재밌는데 이게 홍보가 너무 안 되고 많은 사람들이 안 찾아주니까 이러다가는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하지만 그 없어지는 건 이제 독립영화인들의 목소리를 대신할 수 없다는 걸로 저희는 받아들이고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 그럼 혹시 지금 감독님 외에도 우리 지역에서 정착해서 또 영화를 만드는 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많이라고는 말씀드리기가 좀 힘들고요. 그래도 1년에 한 10편 정도는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네. 단편, 장편을 포함해서. 최근에 이제 최진영 감독이 만든 태어나길 잘했어가 요즘 제가 가장 자랑스러운 작품인데요. 전주에 있는 친구들끼리 모여서 장편 영화를 하나 만들었는데 부산국제영화제에도 초청이 되었고요. 이번에 전주국제영화제에서도 상영을 하고 오사카 아세안 영화제에서 올해의 재능상을 또 받았어요. 네. 근데 너무 자랑스럽잖아요. 이렇게 지역에서 만들어진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계속 꾸준히 활동할 수 있는 동력이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네, 그런데 이 영화 제작이라는 게 또 많은 비용이 또 들어가잖아요. 그런 촬영 비용, 제작비는 또 어떻게 충당을 하는 건가요? 우선 제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이제 제작 지원을 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에서 하는 사업은 전주영상위원회에서 지원하는 단편 영화 제작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근데 너무 이게 한정적이다 보니 저희 독립영화협회 측에서도 이제 이런 걸 계속 만들고 싶어 하고 지원 자체를 그다음에 이런 지원 자체가 끊기지 않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제3자가 봤을 때는 이런 지원이 굳이 왜 필요한가라는 생각도 하게 되나 봐요. 그래서 너무 아쉽죠. 이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한편으로 이제 10명의 친구들이 같이 모여서 영화를 찍을 수 있는 건데 이런 규모가 너무 축소되는 현실이 아쉬워서 많이 싸우고 있지만 극복을 해나가는 그 좋은 방법은 아직 못 찾은 것 같아요. 네, 조금의 또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영화인들이 또 영화 제작에만 또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또 다양한 일들을 더 하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사비를 만들어서 영화를 찍기 위한 행동들인데 네.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이제 영상 작업이에요. 그래서 뭐 뮤직비디오나 그 다음에 바이럴 광고나 아니면 아카이빙을 하는 게 제일 일반적이고 나머지들은 그냥 단순 노동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직업을 선택해서 일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돈을 모아서 또 영화를 찍어요. 그 돈으로. 저는 이런 행동들이 정말 사랑스러워요. 네, 이렇게 사실 영화의 고장 정말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영화인들이 자생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갖춰지는 게 참 시급하다 싶습니다. 네. 혹시 또 아쉬운 점 있으실까요? 우선 제일 아쉬운 건 그 서울 경기도로 가면 영화를 더 열심히 잘 찍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빨리 내려와서 지역에서 같이 합류해서 영화를 찍었으면 좋겠고요.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충무로로 가면은 영화 감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근데 올라갔다가 내려오기가 쉽지가 않은가 봐요. 거기에 이제 생활의 안정이 좀 보장되고 경제적으로 접근했을 때 일이 많은 건 사실이니까. 네. 그래서 그런 생태계를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하면 좋을까라고 협회 측에서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네, 그렇다면 감독님은 왜 서울로 가지 않느냐 이런 질문 또 많이 받지 않으셨어요? 네, 맞아요. 근데 저는 원래부터가 영화라는 건 어디서 찍어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지역으로 내려왔을 때 영화를 찍을 수 있는 환경이 그냥 자연스럽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내가 굳이 서울로 갈 필요가 있나 라고 생각을 하던 찰나에 독립영화협회 이사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방금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영화인의 길을 걷는 게 원래부터가 꿈이셨나요? 아니요, 원래는 꿈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신기전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상업영화 신기전이라는 작품을 단역으로 잠깐 출연하면서 네. 감독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처음 해봤어요. 네. 그리고 군대를 갔다 와서 이제 연극영화과 입시를 준비해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네, 배우로 시작해서 감독이 되고 싶다는 그런 꿈을 가지셨더니 배우로 시작한 건 아니고요. 그냥 잠깐 아르바이트로 갔던 거예요. 엑스트라 출연하시는 네. 거죠. 그것도 배우니까요. 네. 네, 그런데 또 사실 늘 많은 청년들이 고민에 그 꿈이냐 또 현실이냐 이런 고민들이 많잖아요. 네. 또 그런 고민은 하지 않으셨나요? 그런 고민을 저는 참 많이 했죠. 근데 그 현실에 대한 감각이 조금 떨어지는 걸 수도 있는데 영화가 너무 좋으니까 저도 제 사비를 털어서 영화를 만들고 이제 같이 영화를 찍는 친구들과 작업을 하는 게 너무 행복하고 소중한데 결과물은 영화 한 편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결국엔. 근데 그 영화 한 편은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제가 다시 볼 때 그때 저를 다시 상기시켜줘요. 근데 그런 매력에서 저는 아직도 못 빠져나온 거고 진짜 경제적으로 힘든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포기를 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럴 때면 도움을 너무 주고 싶죠. 그래서 제가 빨리 잘 돼서 도움을 주고 싶어요. 네, 그런데 아까 이제 감독님이 독립영화협회 이사장이 돼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사실 굉장한 책임이 뒤따르는 일이잖아요. 네. 좀 어깨가 무거우시겠어요? 1년 차 때는 아무것도 몰라서 네.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갔는데 이제 독립영화협회가 왜 있어야 되는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교육 사업이나 이제 영화 제작 사업 등을 통해서
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친구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이런 사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사업들을 하나하나씩 만들다 보니까 일은 많아졌지만 그래도 주변에서 영화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걸 새삼 느낍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젊은 감독님이 또 이사장직까지 맡으려면 또 주변에 엄청난 지지가 또 있었나 봐요. 모르겠어요. 지지는 모르겠는데 네. 우선 저희 독립영화협회는 20년이 되었거든요, 작년에. 근데 그 전에 이사장님이 계셨을 거 아니에요. 그 이사장님이 17년간을 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대 교체가 필요했던 상황이었고 그 시기에 제가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장님께서 잘 부탁한다라고 하고 이제 넘겨주셨는데 잘 부탁한다라는 의미를 요즘에 더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독립영화협회에서는 어떤 일들을 또 주로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제일 먼저 이제 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화제를 전북 독립영화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북 독립영화제는 원래 전주 지역 공모만 전북에 있는 지역 공모만을 이제 해서 지역에 있는 영화만 상영했던 영화제였는데 영화 편수가 점점 줄다 보니까 국내 공모로 이제 방향성을 한번 틀어봤어요. 네. 근데 이제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독립영화 감독들이 출품을 너무 많이 해주고 또 영화제에 참가해서 좋은 기억을 가지고 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계속 국내 공모를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이 나만의 다큐 만들기 수강생도 또 모집하셨더라고요. 네. 저도 한번 참여를 해보고 싶었는데 뭔가 다큐멘터리 하면 정말 많은 분들의 어떤 로망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사실 그런 의미로 이 수업을 만들었어요. 이제 극영화는 접근을 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고 다큐멘터리라면 조그마한 자기의 이야기로 시작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 사업을 만들었는데 사실 영화 한 편을 만드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완주까지 엄청 힘들었는데 다행히 작년에도 완주해 주시고 올해도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지금 새 작품이 지금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네, 정말 기대가 됩니다. 또 전북 단편영화 제작 스쿨, 이것도 또 대표 사업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런데 이곳에서 배운 수강생들이 또 좋은 성과를 내는 분들이 많다고요. 네네. 우선 대표적으로 제가 거기 수강생이었고요. 네. 예.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최진영 감독이 1기 출신이에요. 네. 그리고 그 한국영화 아카데미 촬영 전공으로 이제 합격을 해서 부산에 가 있는 이제 촬영 감독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영화제에서 상을 받아오는 감독도 있고요. 이제 전북에는 저희 독립영화협회를 통해서 영화를 시작했던 친구들이 이런 성과들을 내줄 때 저는 굉장히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영화 만드는 것과 또 다르게 영화협회를 운영하는 것도 저에게는 굉장히 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전북 독립영화제가 이제 아까 20주년을 맞이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동안 또 어떤 길을 걸어왔을까요? 그동안 전북독립영화제는 이제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진 영화들을 상영을 하는 걸 원칙으로 시작을 했다고 알고 있는데 전북독립영화제를 통해서 영화를 다시 찍을 수 있는 원동력을 만든 감독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정말 먼 곳이라는 영화를 개봉시킨 박근영 감독을 좀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전북독립영화제에서 대상을 받고 그 차기 제작 지원금을 저희가 드리거든요. 그 차기 제작점을 가지고 또 영화를 제작해서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상도 받고 개봉까지. 그래서 항상 고맙다고 전화가 옵니다, 저에게. 네, 그럼 21회에는 또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실까요? 우선 다양성 극장들과 함께 협업을 해볼 생각이고요. 지금 추세로라면 온라인까지는 또 안 넘어가게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부대 행사들을 좀 더 만들어 볼까 해요. 제작 지원 피칭 프로젝트나 그 다음 그 앞서 말씀드린 그 다큐멘터리 나만의 다큐멘터리 수업 때 만들어진 영화를 상영한다거나 네네. 이런 지역에 있는 친구들이 만든 작품을 조금 더 상영을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네, 전북 독립영화제 21회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는 감독님이 또 장편 영화를 준비하고 계시다고요? 네, 장편 영화는 이제 한 5년 전부터 준비했던 것 같은데요. 네. 저도 이제 장편 영화 같은 경우에는 사비로 찍을 수 있는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군데 지원을 하는데 독립영화협회랑 이제 같이 하면서 올인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준비를 하다가 잠깐 쉬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쉬고 있는 중인데도 자꾸 머릿속이 맴도니까 이게 그렇죠. 잠을 못 자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얼른 저도 찍어서 그 봉준호 감독처럼 어디 상금 받아가지고 친구들한테 주고 싶기도 하고 그래요. 네, 이렇게 본격적으로 더 큰 무대를 향하면서 준비를 하고 계신데 또 설렘도 있으면서 부담도 있고 또 그러실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러한 부담감이 3년 차 때부터 오더라고요. 이게 제가 책임지지 않으면 이 협회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불안감으로 다가오고, 네. 근데 그런 불안감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성과들을 친구들이 조금씩 내줄 때 그 쾌감이 어떻게 표현을 못 하겠어요. 이걸 주변에 근데 항상 자랑을 하는데 이 제가 표현력이 부족한 건지 혼자만 그 쾌감을 느끼고 있어서 앞으로는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를 더 많이 내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제 독립영화협회나 지역에서 활동을 하는 친구들에게 큰 원동력으로 다가올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다른 영화인들도 이 감독님의 쾌감을 같이 느끼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독님 앞으로도 이제 영화인의 길을 계속 걸어가실 텐데요. 영화 감독으로서 또 어떤 꿈을 그리고 계신지 마지막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영화 감독으로 활동을 해보는 게 지금 되게 오랜만이거든요. 보통 독립영화협회 이사장으로 저를 불러주시거나 이렇게 하는데 네. 저는 이 자리도 너무 소중하고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단편 영화가 있는데 이 단편 영화에 좀 힘을 많이 기울여서 부끄럽지 않은 선배, 부끄럽지 않은 후배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즘 우리나라 영화 감독, 배우들 정말 전 세계적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역시 초창기에는 이 단편 독립영화로 시작했던 첫 출발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는 젊은 감독들과 배우들을 응원하면서 전북톡 이 사람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